네, 관장님. 네,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갑자기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여기 안 살거든요. 회원권 저 해지하고 환불 좀 받으러 왔어요. 그 이벤트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환불은 힘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뭔 말이에요? 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다닌 개월수만 돈만 빼고 하면 되죠. 저희 헬스장은요, 이벤트 기간에 등록한 사람은 계약 해지가 아예 불가능하다고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말씀 안 드렸어도 계약서에는 써져 있었을 텐데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고지 제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된다고 해도 가입비 5만 원이랑 신용카드 그대로까지 모두 공제하면 환불 가능 금액이 3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와, 지금 기가 차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고객님, 저희야말로 이렇게 단순 변심으로 이러시는 고객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고작 3만 원? 아니, 이 헬스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 아까운 내 돈, 내 헬스장에 쏟아부은 이 돈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오로지 법에 따라서 그렇죠. 제3자의 공정한 시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환불을 요구하는 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방문 판매법 제31조에 보면 네. 여기 헬스장 이용 계약이 계속 거래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그 계약 기간 동안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라는 기간 조건은 있지만 네. 해지하는 그 사유 조건은 없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도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닌 개월수만 빼고 나머지 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그 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 헬스장이 체력 단련장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8조 2항에 이용 일수에 따른 이용 대금 요거하고 그다음에 총 이용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이 두 가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가입비, 입회비, 위약금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예, 위약금을 계산을 할 때 총 이용 금액의 10%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총 이용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처음에 헬스장하고 계약을 맺을 때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그 금액, 실거래 금액, 요거를 말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이 이것도 결국에는 사적 어떤 자치에 의한 계약 아닌가요? 그렇죠. 네. 헬스장 이용 계약 자체가 사실은 사적인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면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시한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여기에도 이 표준 약관과 같은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 위임한 고시에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불공정한 그 거래 조건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8조에 보시면은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조항이면 무효로 돌릴 수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헬스장 쪽에서 이제 환불을 거부하면 솔직히 우리가 헬스장을 며칠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긴 분들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센터라는 곳에 전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가 1372번이에요. 외워두세요. 쉽죠? 1372.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되게 힘들고 또 이렇게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우리 여가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참 힘들죠. 환급받는 그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해지 사유가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헬스장을 이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거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과연 천재지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통일되는 의견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됐습니다. 판례도 당연히 없고요. 강제는 하기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행
가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 중에서도 KTX 많이 타시죠? 좀 요즘? 비싼데. 낭만 있잖아. 이 KTX 승차권을 구매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나 기차 시간이 10시인데 나 9시 57분에 딱 기차역 앞에서 딱 내린 거예요. 이제 약간 플랫폼까지 빨리 가서 못 탈까 봐 창고로 가가지고 이거 나 타기 직전이 나 못 탈 것 같으니까 취소하고 다음 열차 또 구매하겠다라고 했더니 놔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취소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그랬는데 그럼 놔두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있는 기차를 이제 구매하셔서 가셨는데 2번 결제된 거죠.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 약관에 따라서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위약금을 얼마로 할지, 환불은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 규정에 따라서 환불 절차가 진행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창고 직원이 발권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발권을 안 하면 취소가 된다. 네. 대금이 청구가 됐으니 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코레일 잘못이죠. 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코레일에게 아니 니네 잘못이고 니네 규정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네가 네. 안 해줬고 또는 시스템 오류로 자동 취소가 안 됐든지 하여튼 내 책임은 아니니까 환불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행에 대해서 KTX 얘기를 해봤으니까 우리 rent a car, rent a car도 얘기 한번 해봐야죠.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렌트를 해서 이제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렸어요. 뒤에 차들은 막히고 빵빵 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렌터카 회사에다가 좀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운전을 하시다가 뭐 운전을 잘못하거나 해서 이렇게 이용자 측의 귀책 사유로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이제 뭐 요구를 할 수가 없겠죠. 렌터카가 빌리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가정하고 예. 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런 경우에 일단 대체 차량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지점이 없대.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차량이 공급이 안 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가? 기지급 대금이라고 하죠. 이미 지불한 대금. 네. 네, 이 부분을 환불을 받고 네.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위약금 내지 뭐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까지. 쪽으로 10% 비용을 얹어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계약서대로만 하면 된다? 절대 아니죠. 잘못된 조항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 조항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하면 알아서 해준다. 2번하고 정반대 경우죠. 네. 요 3번은 그 반대로 아니, 야 소비자원에 해주면 다 알아서 해준대. 뭐 내가 할 일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비자원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네.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뭐죠? 나라의 녹을. 공무원이죠. 네. 양 당사자가 있으면 한쪽 편만 들 수도 없는 분들. 네. 양쪽 입장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한 결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으로부터 환불을 받아냈다. 네,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네.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절차를 밟을 때도 항상 내일이니까. 그렇지. 내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기 바라고 법률과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진행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밥보다 법 MC 박남주. 변호사 강성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이 되는 정보. 밥보다 법!